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여 26년 상이 모하간에 나아가 유제독을 영접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소방의 일 때문에 추위와 더위를 겪고 있으니 그 고초가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소방의 잔파가 지난번보다 더 욱심하여 일로의 치곡마저 제대로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천자의 명을 받들고 온 일인데 감히 수고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귀국에 와 있은 지가 이미 1년이 다 되어가니 귀국 사정에 대해 무슨 일인들 모르겠습니까? 설사 섭섭한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찌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까? 하고 뒤이어 자리로 나가 다례를 행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종루의 배신을 계속 보내어 행력을 위로해 주셨으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두 번씩이나 외적의 화를 당하였으므로 스스로 보존할 수가 없던 차에 대인께서 나오신다는 말을 듣고 밤낮으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중간에 거짓 소문이 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인 군대가 소란을 피우는 것이 싫어서 놀라 흩어졌다고도 하고 양 아문이 대인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인께서는 이곳에 오래동안 머물러 있었으니 이곳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지난해 9월 북경에서 병마가 집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정에서도 의논이 분분하여 바로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대개 제가 지난번 이곳에 왔었기 때문에 귀국의 형편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하여 저로 하여금 우선 귀국에 가서 상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통솔하고 있는 병사는 1만 2천 명이고 광동병은 5천 명이었지만 모두 조심할 줄 알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리가 조선을 총괄하여 다스림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스스로 조정 대신들과 상의하여 조처하고 있으며 또 마귀, 동일원 두 장수는 각기 경상 좌우도를 거느리고 있고 나는 혼자서 전라도를 담당하고 있어 서로 간섭하지 않는데 어찌 서로 불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면하고 있는 급습문은 오직 군량 문제입니다. 천조에서 은자를 지급했지만 민간에 양국이 없다면 어디에서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사해준 천조의 군량도 운반하지 못하고 있으니 앞나라의 일이 매우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헤아려 잘 조치해 주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군량을 마련하는 일은 소방에서도 힘을 다해 조치하고 있지만 물력이 탕진되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양국이 부족하면 부자간에도 보존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삼군이겠습니까? 금년에 변사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마치지 못한다면 명년에라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니 미리 군량을 조치해 놓는 것이 매우 지당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그래 적병의 숫자 및 군량의 실태에 대해서는 변보가 있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병가의 일이란 모름지기 적진의 정세를 탐지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 하나하나 들려주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모두 알고자 하신다면 창졸간의 말씀으로 자세히 보고하기 어려우니 천천히 세밀하게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대개 전라도와 경상도 연해 지역의 동서로 900리는 적들이 줄을 이어서 주둔하고 있는데 정정은 경상도의 서생포에 있고 행장은 전라도 순천에 있으므로 그 중간 수십 개의 군업에 적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제동이 말하기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략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소상히 알려주셔서 저로 하여금 적의 정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여러 천장과 상의하여 지휘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상세히 적어서 보여주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상가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서성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자세히 적어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8일 신매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직이 우리 경내에 있고 국가의 수치를 아직 설욕하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때 연회를 베풀어 즐기는 것은 신하로서 참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 참판 강씨는 직품이 높은 제신이면서 위급한 국사는 생각하지 않고 연회와 음악을 성도히 베풀었으니 방자한 작태가 참으로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중국 장수가 진노하자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창부를 단장시켜 중국 장수의 노여움을 풀게 하였으니 그의 소행은 말할 나위 따위조차 없는 것이라 더욱 미안합니다. 심상히 여겨 출고만 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파직시키셔서 양양부사 이홍로는 재상 때문에 파직당하였는데 그 뒤 부민들이 바친 미국으로 인해 갑자기 그 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수령의 중책이 도리어 곡식을 사들이는 도구가 되었으니 정체의 전도와 구차스러움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물정이 매우 미편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 홍로를 잉임하는 공사는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강씨는 이미 추고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이 홍로는 취적이 훌륭한 수령으로 관계되는 바가 중대해서 이미 서용하였다. 또 백성들의 뜻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시킨 것이지 백성들이 미국을 바쳤다 하여 유임시킨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8일 심리 세 번째 기사. 경리 도감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 황응양이 신을 보고 말하기를 양도야는 동사가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미 돌아갈 계획을 결정하였는데 오늘 저녁 4번을 올리고 이 4번이 준허되지 못하면 다시 4번을 올리려 하고 있다. 남의 비방을 받고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는 것은 대인으로 살 바가 아니기 때문에 도야는 사람을 대할 때 아무렇지 않은 듯이 하지만 그 스스로의 계획은 이미 결정하였다. 천조의 의논이 둘로 나뉘어졌는데 한편에서는 중국이 외번을 구원해주기 위하여 근본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외노는 필시 중국을 침범할 수 없을 것인데 조선이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 외노의 형세를 크게 과장하여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날로 군사와 군량을 증강하여 중국 본토로 하여금 소동이 일게 하고 있으니 석상서의 처치가 옳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강로와 석상서를 옹호하려는 것이지 그것의 지론이다. 한편에서는 외노의 목적은 작은 데 있지 않다. 조선은 우리의 기묘한 속번이니 반드시 일거에 적을 경계하여 방수를 도모한 뒤에야 후원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 장 강로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모두 이를 기피하고 있으니 이곳에 온 장수들을 한번 보라. 과연 외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적을 죽이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양도야만은 성품이 쾌활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를 주관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도야는 조선에 후하게 하고 천병을 박대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도야는 원래 알기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성질이 급하고 말을 경솔히해서 하는 일마다 적석해서 빨리 처리해내려 하고 또 공주회를 처리하는 사이에서도 임의대로 쾌단하고 있다. 지난해 도산의 싸움에서 양도야가 충성을 다하여 국가에 보답한 실상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양도야가 돌아가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경질된다면 동사는 끝날 일이 없을 것이고 천병도 머지않아 감소시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편에서는 이를 그르치고 있다가 얘기가 때마쳐 일어나고 있다. 이제 수군과 육군의 대병력이 조석간이 함께 모여들어 당당히 전승할 수 있는 형편인데 일본인이 말을 만들어 내어 일의 기틀을 크게 그르치려고 하고 있으니 이는 천운이라 하겠다.
국왕께서는 아무쪼록 급히 상본을 작성하여 큰 기미에 대해 통렬히 아뢰어야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일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저번에 도산이 싸움에서 싸운 공적에게 대해 의당 천조에 보고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도리이다라고 하였더니 그때 양 도의아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이 상본이 올라가면 일본인들의 의논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데 과연 지금 그대로 그 말대로이다. 의논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상본을 올린다면 마침 다른 사람의 구설만 더 하게 될까 두려우니 사체에서 어떠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황응량이 답답하다는 몸짓을 하며 대답하기를 공은 어찌 그리 살이 깜깜한가. 이번 일은 양도화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귀국 사직의 존망이 달려있는 일이다. 비유하면 눈썹에 불이 붙어 장차 눈까지 타들어갈 상황에 이른 것과 같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도리와 사체만을 생각하여 국가를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상태에서 잘못된다면 인심이 흩어지고 사기가 크게 변하여 귀국은 끝내 해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임진년 이후 진심으로 귀국을 위해 해온 점에 대해서는 하늘이 위에서 굽어 살피고 있다. 내가 골똘히 생각한 끝에 국왕을 직접 배알하고 말씀드리고자 하였으나 외관의 소인들이 알게 될까 걱정이 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상세히 아뢰어달라고 하고는 문답을 적어놓은 종이를 즉시 찢어버렸습니다. 그 밖에 한탄하면서 수없이 여러 말들을 모두 진달할 수 없기에 이렇게 대강만을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급하다. 속히 중국에 보낼 제본을 지어 진주하도록 하고 또 군문에 자문을 보내어 이 사실을 자세히 알리고 아울러 군문도 진주하여 변명하도록 청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강신과 이홍로의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재상은 경솔히 파직시킬 수 없다. 과중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다시 부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백성의 뜻에 따라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가하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중국의 금의 위로서 현재 철전 장군의 직책을 맡고 있는 반사견이 조목을 갖추어 소를 하기를 충성을 다하여 외노를 격파해서 천조의 위엄을 나타내고 중화를 진작시킬 일입니다. 저는 외노가 함부로 날뛰면서 조선을 속인다는 말을 듣고 조정을 떠나 동쪽으로 정보를 와서 외노를 소탕하여 조선을 속인다는 말을 듣고 조정을 떠나 동쪽으로 정보를 와서 외노를 소탕하여 조선을 안정시키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무예를 익혀야 한다고 여깁니다. 1. 물속에서 잠수하여 적선을 파괴시켜 외노를 격파하는 법. 2. 천자신호 수차 병발 천관이란 병기를 만드는 법. 셋째, 지리를 이용하여 몰래 강찬을 파묻고 칼로 적을 살상하는 법. 넷째, 일만의 외노가 절로 죽게 하는 독약을 사용하는 것. 5. 격연환과 창, 시가 뚫지 못하는 무적의 갑옷을 만드는 것. 여섯째, 쥐레포를 만들어 겉에서 보기에는 무덤 모양같이 설치해서 100보 밖에서 적을 살상하는 법. 일곱째, 전차를 만들고 그 내부에 병기와 화약을 장치하여 병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고 육지에서는 전차로 물에서는 전함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 여덟째, 군사를 담령과 대도를 교련하여 용맹스럽게 하는 기법. 아홉째, 나무와 돌을 만나면 이를 이용하여 적에게 포격하는 법. 10번째, 성을 탈취하고 그 성문을 지날 때 탄탄대로를 달리듯이 할 수 있는 법 등입니다. 이와 같은 법을 군사들에게 교련시키고 천패의 열면에
군령을 새겨 지키게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용맹할 것 1. 용맹할 것 2. 활발할 것 3.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것 4. 계략을 쓸 것 5. 임기 응변에 익숙할 것 6. 주야로 정신을 차릴 것 7. 사기를 당당히 가질 것 8. 굶주린 말을 살려내는 법 9. 9. 날카로운 칼로 한꺼번에 여러 명을 베는 법 10. 국가를 수호할 마음을 지닐 것 등입니다. 술을 즐기고 여색을 가까이 하는 일에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간성의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봄, 부, 고, 중의 외노를 치기 위해 동정하는 장제에 대한 수본이다. 선조 실업 101권 선조 31년 6월 19일 MCN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래기란 경리도감의 기사에 대해 일이 급하다. 속히 중국에 번을 제본을 작성하여 진주하도록 하고 또 군문어사에게 자문을 보내어 이 사실을 자세히 알려 군문어사도 진주하여 변명하도록 요청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고 정교하셨습니다. 큰일이 앞에 닥쳐 날짜를 꼽아가며 기다리고 있는데 의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우리나라 일은 종종 이와 같이 불행합니다. 신들도 아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주문은 참으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하기가 어려우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속기 마련하여 그 내용을 곡진히 하게 하소서. 사신에 대하여도 해주로 하여금 차출하여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사세가 몹시 시급한데 주문의 진달이 지연될까 두려우니 군문어사에게 보낼 자문을 먼저 마련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치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군문어사는 반드시 본국의 말에 의거하여 주문을 올려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일을 해결하는 데는 군문어사의 한마디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군문어사가 주문을 올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주문이 계속하여 도착하면 효력이 있을 듯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랜대로 하라. 급히 주문을 작성하도록 하라. 조사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하면 무슨 일이든 안 될 것이 없다. 황제가 거룩하고 명석하여 말리 바꿀 환이 내다 보니 반드시 다른 걱정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 실업 101권 선조 31년 6월 20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강신의 일을 잇따라 하리니 채차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101권 선조 31년 6월 20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순천의 보인 백비호는 지난해부터 병사를 위해 스스로 군관에 응모하여 항상 앞장서서 적을 토벌하였습니다. 중국 장수 오종도는 그가 매우 용맹스럽다는 말을 듣고 병사에게 말하여 그를 데리고 다녔는데 전후 초탐하기도 하고 매복하기도 하여 많은 적을 살상하였고 또 우리의 포로도 많이 유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적이 군량을 비축하여 놓은 소도에 잠입하여 창고를 불태우기도 하였습니다. 오종도 등이 매번 이런 사람 300명만 있으면 적병 1만 명은 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상전을 베풀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조 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이 덕형이 양경리를 만나 말하기를 전일 노이아께서 정찬획의 본고를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에 수많은 헛소리가 적혀 있었습니다만 노이아의 큰 도량에는 일소에 붙일 거리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병이 일제히 도착하고 군량도 한바탕 마련되어서 대사를 거의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시니 소인은 괴로워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니 경리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세상 만사가 다 운수인 것입니다. 좋게 되는 것도 기국의 운수요 좋지 못한 것도 기국의 운수이니 국왕께서는 주문을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또 국왕을 시켰다 또 내가 국왕을 시켰다고 말할까 걱정됩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말하기라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직의 존망이 달려있는데 노예께서 어떻게 그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이를 주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해이해질까 걱정입니다. 노예께서는 떠도는 잡소리로 인하여 공사를 구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다시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공사를 구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 덕경이 말하기를 소방의 존망은 말할 것도 없고 천하의 안위가 달려있는 큰 사기가 노예의 한 몸에 달려 있습니다. 노예께서는 어찌 대기를 생각하지 않고 경솔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일을 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본디 성품이 솔직하여 털 것만큼도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하고 은혜와 원망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은 소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평양 이후로 자신이 동사를 위해 올린 봉고 및 마 제독의 당보와 형 군문이 본국에 보내온 계초를 꺼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김응서에 대해서는 군대의 기밀을 누설하였으므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것으로서 논하여 주의를 청했을 뿐이고 이 원익과 권율의 등에 대해서는 외적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달아났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어찌 외적에게 투항하고 외적에게 순응했다고 하였겠습니까? 하고 또 형 군문의 주고와 마 제독의 당보 중에 기록된 세자가 정정과 서로 통하였다. 각신, 유, 성령 분명히 외적에게 투항한 이 원익 등을 시켜서 청정과 왕래하며 서로 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보이지 않아서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등의 말을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마진스가 이미 이와 같은 잡소리를 하였고 또 도산의 싸움에 대해서 양경리는 반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대사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강로는 원래 봉사를 주관하던 자로 참액을 받아 7개월 동안 병을 핑계하고 집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나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정응태는 조강로와 서로 친분이 두터운 사람으로 지금 장강로를 주위에 얽어넣기 위하여 또 1번의 어지러운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함이야 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 대가는 본래 심유경의 중군으로 종전에도 일을 거르친 것이 많았었는데 지금 또 군문의 차위가 됨으로 인하여 사체는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심유경만을 구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일 군문의 감군이 모두 서공해 주어야 한다 했었는데 내가 그 정성을 미워해서 삭제하고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나에게 주의를 받은 자들이 모두 똑같은 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응태가 또 무렵의 모사꾼이 되어 위로는 조강로와 석상사 등을 위하고 아래로는 강화를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조석으로 계략을 꾸미고 있으며 또 남쪽 지방에서 나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를 밀어서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부터 남에게 시기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이어 조광로, 석상서, 소, 안찰 등 여러 사람들이 보내온 사설을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조광로의 편지에는 심유경이 피체된 사람들이 말도 많았으니 대하가 조화쉽게 한바탕의 큰일을 완결지어 달라고 하였고 석상서의 편지에는 불초한 내가 국사를 거르쳐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장향의 귀신이 되었다. 10살의 어린아이가 외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으며 또 그 아래에 대하가 서공하실 적에도 행장이 약속을 지켜 병사를 억제하여 출동하지 않고 있다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봉사가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황상께서 처자로 불쌍히 여기시어 전리로 방면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하겠다. 나는 늙고 쇠약하여 머지않아 땅속에 들어갈 것이니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 대간이 형 제부의 지시를 받고 행장을 선유하니 행장이 외교로 물러나 그 명령을 따랐다. 행장이 청정과 다르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심유경은 지금 대죄에 해당되나 그 사이에 용서해 줄 만한 것이 많이 있다.
손경락과 손경락의 생각 또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세평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큰일을 완성하여 달라. 감옥에서 눈물을 뿌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였다. 경리가 말하기를 성노야가 시종 심유경에게 기만당하였습니다. 하늘이 심유경을 내어 허다한 일을 거르치게 하고 또 허다한 사람들도 거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대가 보면 알 것입니다만 지금 이후로 반드시 싸움으로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니 김희책이 제일이다 라는 의논이 어지러이 일어나서 군정이 소란해질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웃으며 말하기를 행장은 매우 재주가 있어 천조의 대관들이 모두 그에게 속고 있으니 그의 재주는 참으로 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남원을 공략하여 1000병 3000명을 죽인 것이 행장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그런데도 행장이 약속을 지킨다고 말들을 하고 있으니 그는 매우 솜씨가 있습니다 하였다. 또 현구문의 수차를 꺼내었었는데 그 수차례 이 대간이 충성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니 공로가 서훈을 후하게 해야 합당하다 하였다. 경리가 말하기를 조 강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았고 석 상서가 간절히 호소했는데도 나는 국사라서 따르지 못했으며 형 노이아가 이 대간을 서공해 주려고 했었는데 내가 삭제하고 기록해 주지 않았었다. 이런 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모두 나를 언혜롭게 여기겠습니까? 하고 또 문지기를 시켜 변본의 초고를 가져오게 하여 보여주면서 정응태의 본고에서 거론된 일에 대하여 조목마다 변명하였다. 이 덕경도 그 당시 눈으로 본 일들을 가지고 일일이 그것이 사실 무근한 잘못이라는 것을 변론하였다. 그랬더니 경리가 말하기를 정응태는 압록강 가에 있으면서도 도산의 싸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진영에 있었었는데도 듣지 못하였습니까? 하고는 크게 웃었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좌승지 허승이 아래였다. 이번 서안찰에게 치조하는 의식에 대한 것은 의가 할 만한 명백한 조문이 없어 대략 고의를 모방하고 시 속에서 통행하고 있는 예절을 참작하여 삼가 의지를 갖추었기에 아래입니다. 손님은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래이나 후세는 모두 답변을 행하여 습속화된 지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이에 의거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안찰에 임시하여 중문 안에서 영송하는 절차와 어느 곳에서 주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뜰 위를 조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거상할 때 대부분 고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조문을 받을 때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별예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빼버리고 즉석에서 조배만 하고 파하는 것을 의지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한 통을 안찰에게 보내어 왕복하여 통이한 연후에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2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비만그릇 정원에 전교하였다. 다시 생각하건대 양대인과 마대인 두 분이 모두 참수당했는데 지금 양대인만 변모하고 마대인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마치 마대인은 사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 어세에 있어 혐의스러울 뿐만 아니라 뒷날 마대인이 이 사실을 듣고 따진다면 장차 무슨 말로 답변할 것인가? 마대인과 양대인 간의 틈이 필시 이로 인하여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일단 마대인의 마음을 잃게 되면 일이 장차 잘못되게 될 것이다. 다시 속히 헤아려서 아래라. 생각건대 지금 중국 조정에서는 이론이 속출하고 간당이 득실거리어 구구하게 몇 줄의 자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들을 구제하기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자문을 보는 자도 필시 조선은 마대인과 양대인이 자기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글을 보내어 신고하려 하지만 실상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허황된 말로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섭을 더하여 불지르는 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만약 변모하는 그의 말미에 양도원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소방을 격리하고 있으니 소방의 존망과 성패는 격리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만약 그의 직무에 맞지 않은 불의를 많이 자행한다면 이것은 성명을 저버리고 소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소방이 망하는 것이 오래지 않을 것인데 소방이 어찌하여 거짓말과 억지 변론으로 외람되게 자문을 보내어 조정을 속이고 스스로 멸망의 화를 취하겠는가. 인정으로 보나 천리로 보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써놓으면 이 몇 마디 말이 날조된 사설을 충분히 깨뜨릴 수 있을 것이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도 반드시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듯하니 첨가하는 것이 옳은지는 10분 헤아려 조처하라.